캐나다 연방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과 미국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전기차 협력이 온타리오주 자동차 근로자와 캐나다 경제 전반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캐나다 내 전기차 생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전면 개방이 아니라 제한적인 시험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율 6.1%를 적용하고 연간 수입 물량을 최대 49,000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수입 차량의 절반 이상은 차량 가격이 3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중국산 전기차에 100%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정책 전환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를 장기적으로 중국 전기차의 캐나다 현지 생산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온타리오주 정부는 캐나다 내 투자 보장 없이 값싼 중국 전기차가 대거 유입되면 미국 시장에서 캐나다 자동차 업체들이 불리해질 수 있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합의와 함께 캐나다와 중국은 농산물과 수산물 관세도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관세를 84%에서 15%로 대폭 낮췄으며 랍스터와 크랩, 완두콩 등에 대한 관세도 연말까지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수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거래는 캐나다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캐나다가 이번 결정을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무역 상대를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번 선택이 경제적 기회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투자 이행과 북미 통상 환경 변화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외환시장에서 캐나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무역 변화 속에서 캐나다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6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초 캐나다 달러는 미화 1달러당 약 1.37에서 1.38 캐나다 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 이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여기에 국제 유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미국 중앙은행의 향후 금리 방향입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캐나다 달러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경우 해외 송금이나 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환율 변화가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당분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2026년 렌트 인상 상한선을 2.1%로 확정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집주인이 1년에 한 번 렌트비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최대 비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모든 집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렌트 인상 제한 제도는 2018년 1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콘도나 아파트 그리고 타운하우스도 이 날짜 이후에 완공됐다면 인상률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렌트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인 경우
2.1%를 넘는 인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대중교통 TTC 관련 소식입니다. TTC 이사회에서 통과한 2026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3년 연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요금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TTC를 47회 이상 이용하면 그 이후 탑승은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통학하는 학생은 일정 횟수 이후부터는 비용 없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부담이 큰 가정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체감 효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예산안 단계인 만큼 최종 확정 여부는 시의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부가 국제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허가 비자 제도인 PGWP 전공 리스트를 2026년에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학생 정책이 잦은 변경을 겪으면서 혼란이 컸던 만큼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GWP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친 국제 학생들이 졸업 후 합법적으로 현지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취업비자 제도입니다. 학업 기간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발급되기 때문에 단순한 취업을 넘어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전공이 PGWP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학업을 시작할 때는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했던 전공이 졸업 시점에서 제외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PGWP가 허용되는 전공은 농업과 식품, 교육 및 보건, 사회복지 그리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기술직을 포함한 숙련 직종 분야와 운송 분야입니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전공을 이수해야 졸업 후 취업허가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학교 이름보다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캐나다 체류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학업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코리안 뉴스는 토론토 한인 동포들을 위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